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드디어 온라인 수업 마지막 강의를 만들게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내일이면 만나볼 수 있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몰이 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몰이 뭔지 얘기하기 전에 화학에서 단위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화학뿐만 아니라 과학 시간에는 여러분 단위를 쓰지 않으면 틀리게 채점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넓은 아량으로 맞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너랑 나랑 선생님이랑 제자로서 우리는 이거 맞게 해주자 라고 한들 실제로는 그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단위가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단위는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단위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이랑 2라는 숫자만 적혀 있었을 때 200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숫자가 더 크다고 보이죠? 당연 너무 쉽죠. 200이 더 큰 숫자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단위를 붙여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200 뒤에는요 g이라는 단위를 붙이고 2 뒤에는 킬로그램을 붙여볼게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2kg가 200g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약속해서 g이라는 단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단위는 중요한 겁니다. 숫자만 가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는 정말 중요한데 오늘 새롭게 배울 단위 이름이 몰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고 선행을 해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요, 연필 한 다스라고 하면은 연필이 한 다스 안에 12개가 들어있다. 요즘 연필 안 사니까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계란 한 판. 계란도 엄마가 사서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자, 계란 한 판이라고 하면은 계란이 30개 들어있습니다. 몰랐다면 지금 마트 갔을 때 한 번씩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스라는 것도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고 계란 한 판 할 때 판도 단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숫자랑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죠. 물론 한국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우리들끼리의 단위지만요. 어쨌든 단위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개를 굳이 30개 주세요 하지 않고도 한 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끼리 그 나달개의 개수, 낱개의 개수를 따지지 않고 묶음으로써 말하기 유용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져요. 이런 예시들을 보면요. 그런데 선생님 예시를 다르게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입자가 매우 작은 거. 계란은 1개, 2개, 3개 이렇게 세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연필도 한 자로, 2자로, 3자로 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쌀이 있어요. 쌀. 곡물이죠, 곡물. 쌀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긴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통 안에다가 이 안에 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쌀을 담는 거야. 이렇게 이만한 내 안에다 쌀이 다 엄청 들어있으면 얘로 이걸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꽉 차게 담을 한 돼, 2돼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쌀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앞에 온 손님한테 줬을 때 나달갱이의 개수랑 그 뒷사람에게 줬을 때 그 나달갱이의 개수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오차가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손님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사가요. 나달갱이보다 중요하게 봤던 게 뭐예요?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저울 위에 올려놓죠. 이렇게 크게 생긴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몇 그램, 몇 킬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걸 몇 번 퍼서 팔게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 무슨 예를 들으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연필, 계란과 같이 눈으로 보이고 1개, 2개 세는 게 가능한 경우에는 묶음으로 말해도 상관없지만 나달갱이 하나하나로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쌀, 곡물
뭐 설탕, 이런 가루. 설탕은 더 심각하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어떤 단위로 팔고 있냐고요. 우리가 마트에서 살 때 설탕 1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1개가 2점, 나달갱이 요점 하나냐고요. 아니잖아요. 설탕도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있고 쌀도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있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라는 거예요. 질량을 측정해야지만 그 작은 나달갱이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입자일 때는 하나하나의 단일 개수보다는 묶음으로 말하는 게 유리하고 그 묶음으로 표현할 때조차 질량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쌀이나 설탕 같은 것들은 다 킬로그램이라는 질량 단위를 사용해서 판매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설탕보다도 너무너무 작은 전자는요, 원자는요, 분자는요, 이온은요, 이런 애들은 더 작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말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1대, 2대 이런 거 말고 이제 우리 1몰, 2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1몰이라는 것은 1몰은 원자나 분자, 이온 등의 0.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묶음을 의미한다. 이런 애들 원자, 분자, 이온 같은 것들을 입자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꺼번에 묶어서 어쨌든 입자죠. 나달갱이 하나하나 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입자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모여야지만 하나의 묶음을 이룬다. 이럴 때 대괄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게 바로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1몰이 있다면 1몰, 만약에 2몰이 있다면 뭐 2몰, 이런 식으로 글로 영단어로 이렇게 단위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보가드로의 A를 따서 얘를 줄여서 NA라고도 적거든요. NA 이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보가드로는 사람 이름이죠. 아보가드로가 말하길 어떤 애든 상관없어요. 뭐 물이든 수소 원자든 뭐 기체 분자든 정말 상관없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자, 뭐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1몰의 기준을 몇 개로 지정한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아보가드로 수가 얼만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들어있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원자 1몰도 이만큼이고 분자도 이만큼이고 이온도 이만큼이고 전자도 이만큼으로 본 거예요. 얘네 모두 다 결국은 입자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서는 원자가 분자보다 작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요. 이온이 분자보다 클 수도 있고요. 또 원자보다 전자는 훨씬 더 작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거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전자, 원자, 분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크기가 우리 눈에는 다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거인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던 몰, 아보가드로 수를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적용하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공유결합 물질을 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예시로 물을 들어놨어요. 자, 물은 H2O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그리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미키마우스 모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산소 원자는 1개인데 수소 원자는 2개 있겠죠. 여러분 우리 원자, 분자, 개수 세는 거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왔었어요. 따라서 지금 선생님 미키마우스 하나 그렸다면 물 분자는 1개 있는 거고요. 산소 원자 역시 1개 대신 귀가 2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요, 물 분자가 1몰 있다라고 했을 때 산소도 1몰 있는 거고요. 수소는 2몰 있는 겁니다. 근데 1몰을 정의 내리기로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정의를 내렸고, 산소 역시 1몰 있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수소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몇 만큼? 2배만큼 있어야 되니까 앞에 곱하기 2 한 겁니다. 물론 이거 계산해서 12.04라고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곱하기 2를 아보가드로 수에 하면 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옆에 빈칸을 만들어놨어요. 물 분자가 2몰 있다면 산소는 원자는 몇 몰 있어야 되고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어야 되는지 각각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물 분자가 2몰 있다라고 한다면 미키마우스가 2개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 산소는 몇 개? 2몰만큼 있는 거고, 수소는 귀가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는 4몰만큼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몰이니까요. 곱하기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쓸게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또 산소 원자 역시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런데 수소 원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거 왜 자꾸 하는 거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는 숫자가 조금 입에 달라붙게, 조금 우리 눈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예시로 이온 결합 물질을 볼게요. NaCl이 있어요. NaCl을 1몰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옆에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NaCl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어있는 거다. 앞에서 열심히 배우고 왔잖아요. 그럼 NaCl이 1몰 있다라는 것은 Na 플러스도 1몰 있는 거고 Cl 마이너스도 1몰 있는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 1몰씩 있으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CaCl2 염화칼슘을 드러났거든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지 빈칸에 각자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 적어봤나요? 그러면 CaCl2는 1몰 있을 때 CaE가 양이온은 몇 몰 있어야 되죠? 1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Cl-는 몇 몰 있어야 될까요? 2몰 있어야 되죠. 왜죠? 그래야 전하가 맞으니까요. 그럼 이제 개수만 써주면 되겠네요. CaCl2가 1몰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얘기고, 칼슘 이온도 1몰 있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써주면 되는데 Cl-는 2몰이니까 곱하기 2 해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답을 쓸 때는 곱하기 해서 써주는 게 옳습니다. 자, 퀘스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H2, 수소 분자죠? H2라는 수소 분자가 0.5몰이 있다면 그 안에 H라는 원자는 몇 개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요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우리 앞에서 정말 첫 시간에 했던 용어의 차이, 원자, 원소, 분자의 차이가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어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니까요. 이것부터 점검하고 넘어오도록 하세요. 자, 그럼 되는 사람들은 자 지금부터 들어보세요. 자, 수소 분자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 게 0.5몰 있대요. 될까요? 그럼 0.5몰이면 몇 개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지? 맞아? 그런데 분자는 원자 몇 개로 구성돼? 특히 수소 분자는 2개로 구성돼. 그러니까 이런 게 2개 있는 게 수소 분자잖아. 따라서 수소 원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써주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